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시현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백야입니다. 우선 백야의 기믹을 한번 분석해볼까요? 백야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가장 위험한 알레프 등급의 환상체로 맨 처음에는 낮은 등급의 역병의사로 나타났다가 점점 진화하면서 모습을 바꾼다는 특징이 있고 탈출 시에 12명의 사도를 소환해 회사를 깽판치는 것으로 유명하죠. 물론 물리로 때려잡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고해라는 특수작업을 통해 제압을... 벌써부터 어지럽네요. 아무튼 기믹이 뭔가 많긴 하지만 저는 사도를 소환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환상체인 만큼 백야만의 특수한 시스템을 고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메인 작품인 백야부터 만들어보죠. 일단 메인 회로 세팅만 빠르게 끝내고 백야의 거대한 광배를 설계합니다. 특히 오늘 작품에서 가장 변화를 많이 보일 부분이라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광배가 너무 커서 4등분으로 나눠서 출력했는데요. 일단 이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3D 패드를 사용해 용접하듯이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오픽셀 LED를 집어넣어주면 광배의 색은 물론이고 내부의 모션까지 제어할 수 있겠죠.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하고 머리 부분에는 일반 LED를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뼈대에 간단하게 살을 붙이고 날개 뼈대를 클레이로 감싸는 것과 더불어서 깃털을 붙이기 전에 대강적인 형태만 잡을 수 있도록 뼈대 밑에 간단하게 날개 형태의 살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빠르게 밑작업도 끝났으니 날개부터 시작해서 묘사에 들어갑니다. 날개 만드는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깃털 하나씩 만들어서 붙이면 끝이에요. 근데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비늘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하는 줄 알겠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작업이 깃털입니다. 왜냐면 깃털은 비늘에 비해 배열에 대한 융통성이 전혀 없거든요. 특히 날개 같은 경우는 깃털 층에 따라서 깃털의 길이와 크기가 제각각이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하나라도 뭉개는 식으로 묘사하면 날개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깃털의 결을 덜 묘사하면 이게 날개인지 아님 리파이를 다발로 박아놓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날개 결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도구로 잘 묘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열이 정갈하게 잘 나왔다면 괜찮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당연히 뒷면도 똑같이 해야죠. 과정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배열과 깃털 사이즈만 신경 쓰면 딱히 작업하는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날개 한 쌍이 마무리되는데 백야의 날개는 총 4쌍이고 그럼 앞으로 이 짓을 6번 더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잠깐 정신이 혼미하긴 했지만 제가 뭐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어쨌건 간에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깃털을 전부 채워 날개를 완성해줍니다. 그래도 날개 개수가 많아서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날개만 완성했는데 다 만든 것 같이 보이네요. 그래도 아직은 할 게 좀 남았습니다. 먼저 머리 작업입니다. 우선 머리에 투과성이 높은 플라스틱 클레이를 발라서 머리 부분이 골고루 빛나도록 판을 깔아주고 그리고 붉은색 클리어 페인트를 발라주고 건조시켜주는데 이게 마를 동안 몸에 클레이 덩어리를 붙여서 몸통을 완성해줍니다. 그리고 눈구멍만 남기고 얼굴을 만들어주면 머리도 끝입니다. 날개에 비해서 몸체 설명이 15초 이내로 정리되는 게 코미디군요. 그리고 족쇄 같은 목걸이를 만들고 장식도 조금 붙인 다음에 백야의 또 다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666의 숫자를 목걸이에 새겨줍니다. 다음은 머리 위에 달린 황금색 월계관을 만들 차례인데 얘도 날개와 비슷하게 나뭇잎 모양의 조각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꽤 노가다 작업이긴 하지만 배열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되니 꽤 다행이군요. 이렇게 완성된 월계관과 목걸이는 금색 에나멜 페인트를 발라서 진짜 황금으로 만든 것 같은 화려한 맛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계관까지 합체해주면 백야 완성입니다. 본체 제작 설명이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되는 작품은 오랜만이네요. 물론 여기서 코드만 정리하고 완성해도 되겠지만 그랬다간 감 다 뒤졌냐는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건 오늘의 핵심 부품인 마그네틱 커넥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력으로 연결시키는 플러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번에 연구할 건 도킹형 구조입니다. 흔히 우주정거장의 작은 우주선이 합체하는 작업을 도킹이라고 하죠.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합체 로봇 같은 겁니다. 여튼 포인트는 추가 연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쓰기에 적합한 게 바로 이 마그네틱 커넥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플러그 형식의 커넥터랑 다르게 단순하게 접촉만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설계를 하면은 이런 구조가 나올 예정입니다. 메인 플레이트에 마그네틱 커넥터가 달린 소형 피규어로 연결하면 소형 피규어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어떤 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메인 피규어인 백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우선 설계대로 서브 플레이트가 올라갈 자리를 만들고 중심부에 마그네틱 커넥터를 꽂은 서브 플레이트를 놓습니다. 이 서브 플레이트는 두 개의 파츠끼리 서로 맞물리는 요철이 있기 때문에 자석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서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서브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상단 파츠에는 사도를 만들기 위한 뼈대를 설치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백야 단독으로 있거나 옆에 호위 사도들을 소환한 구조가 되거나 소형 피규어만 다양하게 만든다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 전선을 연결해서 하단 파츠는 메인보드와 연결하고 상단 파츠는 머리까지 끌어올려서 사도의 안각이 될 LED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 부분에서 중요한 건 저항인데요. 이 저항 부품은 전력을 일부러 소모시키는 일종의 방파제 같은 역할이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사용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저항은 값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5V의 전기를 서로 값이 다른 저항에 흘려보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전력값도 각각 다르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전력을 저항에 설치된 소형 피규어에 보내고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을 메인보드가 읽고 어떤 피규어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마치 메인보드가 저항이라는 바코드를 읽고 검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소형 피규어를 올리면 당연히 불빛이 들어오고 실시간으로 어느 공간에 어떤 피규어가 있는지 메인보드가 읽습니다. 이러면 연결한 피규어에 따라서 백야의 반응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 곧바로 사도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간단하게 살을 붙이고 근육 작업과 함께 곧바로 묘사에 들어갑니다. 뭔가 대충 만드는 것 같이 보여도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 사실상 알몸에 하이힐을 신고 있는 변태들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 때 붉은 근육을 섞어가면서 만들면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날개가 달려서 베개랑 같은 방식으로 날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크기가 작아서 이 정도면 할만하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날개 위쪽 부분은 갑옷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뾰족하게 만들고 붉은 장식도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알몸 같은 느낌으로 놔두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어깨나 무릎에 간단한 갑옷을 붙이고 그 외에 붉은색 선을 붙여서 알몸에서 전신 갑옷처럼 보이도록 수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사실 사도마다 무기가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만들 건 백야 근처에서 자리를 지키는 호위사도이기 때문에 무기는 낫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낫의 앞부분을 만들어 붙이고 그 다음 뒷부분에 장식들을 덧붙이면 날붙이 부분의 형태는 끝이고 이후에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 추가 장식과 도구로 패턴만 내주면 끝입니다. 다음은 머리를 만들 차례인데요. 먼저 얼굴 주변으로 털북숭이 마냥 머리털을 붙이고 얼굴 부분에 가면을 붙입니다. 가면 같은 경우는 사도들마다 형태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매부리코에 썩소를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개에 음영만 넣어주면 사도는 끝입니다. 여기까지 참 작업이 수월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얘가 맛이 갔더라고요. 원인을 이잡듯이 찾아보긴 했는데 제 설계용 AI 조수 레미의 분석에 따르면 원인이 복합적이어도 전전기나 내부 합선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시간 메인보드는 그냥 교체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기존 메인보드는 미련 없이 깔끔하게 제거하고 합선이 되더라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항을 여기저기에 설치합니다. 여튼 이런 트러블을 해결했다면 바로 소리 작업도 해야죠. 사운드 재생에 쓰이는 DF 플레이 모듈에 필요한 사운드를 전부 담고 새 메인보드와 함께 회로에 연결해줍니다. 물론 사운드를 출력해줄 수 있는 스피커도 같이 설치해줘야죠. 이렇게 회로의 모든 모듈 설치가 전부 끝났으니까 사운드까지 메인보드에 업데이트만 해주면 회로 작업도 전부 끝입니다. 이렇게 소형 피규어를 도커에 올려놓으면 사도가 마치 소환된 것처럼 종소리와 함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메인보드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피규어를 읽기 때문에 설치된 피규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똑같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정도면 첫 설계 치고는 꽤 성공적이네요. 그리고 마무리로 바닥은 3D 펜을 사용해 전부 정리하고 회로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이후에 클레이를 발라 가려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단 도크에 방해가 되게 클레이를 바르면 나중에 소형 피규어랑 연결 시 접촉 불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형 플레이트 윗부분도 검은색 클레이로 덮어주고 도크 윗부분 색깔도 검은색으로 맞춰주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장만 찍어주면 오늘의 작품 백야 완성입니다. 라고 작업을 끝냈다면 여러분들한테 꽤 많은 잔소리를 들었겠죠. 그럼 오늘의 작품을 다시 소개해야겠군요. 오늘의 작품은 단 한 번의 악과 수백 가지의 선행, 그리고 백야입니다. 영상 초반에 고해라는 특수 작업을 통해 백야를 제한 가능하다 했었죠. 그 작업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단 한 번의 악과 수백 가지의 선행, 이름이 너무 길어 이 악 단악수선이라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이 둘의 상호작용을 생각해서 이 도킹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즉 사도를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게 소형 플레이트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먼저 헤일로를 설치한 뼈대 위에 철근으로 만든 십자가를 만들어주고 테두리에는 철근 특유의 돌출부를 붙여줍니다. 참고로 십자가 아래 부분은 부러진 형태이기 때문에 최하단 부분의 돌출부도 끊어진 느낌으로 표현해줍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금속 느낌이 나게 에나멜 페인트로 한번 도색하고 이제 십자가 정중앙에 해골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두개골 속을 채우고 서서히 모양을 잡아간 뒤에 이빨을 채워갈 때쯤에 여기에 턱뼈도 같이 만들어주면 해골 하나 만드는 건 금방 뚝딱이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성경에서 예수가 쓰던 가시관을 해골의 머리와 십자가 옆에 감아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단악수선도 완성됩니다. LED 같은 경우는 뒤에 헤일로가 빛나게 설정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네요. 원작 고증 나아였으면 눈이 빛나도 괜찮을 것 같아. 농담 좀 해봤습니다. 근데 고해성사 모션은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그거는 같이 완성작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게 정말로 단 한 번의 악과 수백 가지의 선행, 그리고 백야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베개와 단 한 번의 아까 수백 가지의 선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도킹형 구조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으로 나와서 좋네요. 이게 응용하기 좋은 기술이라 나중에 뭘 만들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네요. 그건 둘째치고 이걸로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훑어봐야겠죠. 이미 여러 번 선보인 바가 있지만 사도를 놓으면 소환할 때 들리는 무거운 느낌의 종소리와 함께 눈이 빛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를 놓을 때마다 베개의 헤일로 속 유성의 색깔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소리만 들리는 게 아쉬워서 사도가 생길 때마다 베개도 같이 강해지는 느낌을 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락수선을 연결하면 베개의 전용 음악과 함께 베개의 빛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헤일로색도 완전 흰색으로 물들고 실제로 게임에서 베개가 죽을 때 나오는 비명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베개의 힘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개가 사라진 뒤에 사도들의 안광이 서서히 꺼집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락수선의 헤일로비만 남게 되겠죠. 물론 지금 이 상호작용도 낭만 있고 멋있지만 역시 기물 종류가 더 있었으면 하네요. 원래는 베개가 변신하기 전의 모습인 역병이사도 생각해봤는데 아쉽게도 시간상 이후까지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얘도 날개가...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있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